안녕하세요, 학실입니다. 고용 재무제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재무제표를 보면 뭐 개념도 적고 했는데 이제 개념은 알만은 알잖아요. 바로 그냥 한 방에 자 연결 재무제표, 연결은 그냥 자기가 종속회사 연결되어 있는 지분가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했는 것을 회계상으로 넣으라고 했는 것들을 넣는 상태. 별도는 어딨노? 별도는 넣지 않고 그냥 고용 거만 했는 거. 자, 근데 이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한 10% 정도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 별도로 해도 600억이고 연결로 해도 680억이니까 그냥 한 방에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유동자산으로 간다.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무형자산, 리스자산 뭐 이런 거, 뭐 한 장기성 빌려준 거, 받을 것 이런 것들이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유동부채는 1년 안에 받을 돈, 갚을 돈, 비유동부채는 장기성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한다. 부채 플러스 자본을 자산이라고 한다. 100억 자산가 100억 자본가, 100억 자본가가 돈 더 많은 사람이야. 지금만 100억이라는 소리야. 지금만. 자, 실제 자 유동 비율을 계산하는 법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누면은 퍼센티는 465%. 그러니까 유동자산의 4배가 있다는 거지. 유동부채 비율이 4배가 있단 말이지.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재고를 또 나누기 유동부채를 하면은 나오는가. 유보율은 자본 유보율을 하는데 자본금 대비 몇 프로가 있냐. 이익잉여금 플러스 기타 불입 자본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누면은 68억을 나누면은 퍼센티지가 3,900%라는 거는 68억에 39배 39배가 쌓여있다. 보통 유보율은 500%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얘들은 3,900%. 부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하면 26%. 자본금 2,700억에 자산이 3,800억 이렇게 있는 부채율이 엄청나다 맞지? 유보율도 요것만 보더라도 탄탄하다 맞지? 뭐 큰 깔 게 없잖아 이게. 더 이상 볼 것도 없는데. 자, 좀 들어가 보면 요 증가해 있는 게 칠해 놓은 게 그 증가했다고 칠해 놓은 건데 현금성 자산은 조금 감소. 단기 금융 상품이 뭐겠노? 그냥 짧은 시간 1년 안에 굴리는 돈이 790억에서 870억 증가했던 소리고, 매출 채권 일해주고 받을 돈이 782억에서 894억으로 한 110억 증가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얘들은 매출 채권 이런 거는 뭐 발생하면 자 물건 갖다 줬는데 돈을 석 달 안에 받는지, 돈을 한 달 안에 받는지, 돈을 99% 받는지, 돈을 80%만 받는지, 돈을 한 50%만 받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맞지? 돈을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얘들의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이 한 20%. 잠깐만,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이 얘들이 얼마였더라?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이 4%. 한 100대 팔면 한 4-5대는 못 받는다. 한 4%. 그러면 회전율은 6개월 안에 돈 받을 게 한 88%. 거의 다 받는다 하면 되지. 돈은 제대로 받고 있고 매출채권은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 자, 그러니까 매출채권은 증가하더라도 큰 의미 없는 거고, 재고자산은 425억에서 463억. 그러니까 재고도 매출채권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매출채권 돈도 잘 받고 있지만 재고도 같이, 그러니까 돈을 잘 받고 있고 뭐 기간 안에 쭉 받고 있는 회사에서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잖아. 돈 꾸준히 잘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하고 매출채권이나 재고는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된다. 420억에서 460억 증가했고, 기타금융자산 14억에서 16억, 무형자산 107억에서 113억, 한 5억 정도 증가했고, 부채 항목으로 가면은 매입채무, 이건 외상값이거든. 매입, 가져온 채무 줄 거, 채권은 채권할 채권, 권리권 맞나? 달라고 하는 권리, 요 채권은 달라고 하는 것들, 채무는 줘야 될 거, 매입 채무 공짜로 가져왔다면 외상값 245억에서 391억. 외상값 같은 경우나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도 이자 안 주고 내가 나중에 돈 받는 거고, 채무는 이자 안 주고 나중에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무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땡큐지. 매입 채무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차피 갚아야 되지만 이자 안 주면서 돈을 물건 이만큼 가져와가 파는 거잖아. 물건만 가져오고 돈은 석 달 뒤에 줄게, 한 달 뒤에 줄게. 그 대신에 한 달 안에 그 물건을 팔면은 그만큼 현금은 지가 가져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땡큐지. 기타 부채 104억에서 112억 늘어났네. 이익잉여금이 2,443억에서 2,470억으로 한 27억 정도 늘어났고. 자, 그럼 요거 한번 조금 찍고 오면은, 자, 주석으로 보면은
고용홀딩스 이거 뒤에 보면 또 나오니까 종속기업이 거의 다 지분 100% 지분은 일본, 미국, 독일,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다 지분 100%. 그러니까 종속기업이나 얘들 뭐 별도 기업이나 의미 없는 거지. 지분 다 100%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요번에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게 23억씩 썼단 말이에요. 유형자산. 지금 건설 중인 게 17억, 시설장치 3억 7천, 비품 1억 7천 이런 식으로 사고 있고, 무형자산은 10억치 샀네. 건설 중인 거 2억 8천, 기타의 무형자산 2억 9천, 개발비에 5억 이렇게 해서 10억 정도 썼다. 이익잉여금 아까 전에 나왔던 거 2048억에서 2408억에서 2336억이다. 이렇게 돼 있네. 요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잉여금 남는 돈, 이익이 남는 돈. 근데 그걸 아직 처분 못했어. 처분 못했지만 이익이 남는 돈을 일단 쌓아뒀다. 요거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기업이 난리를 지긴다고. 문재인 때 요거 하려고 그랬는데 난리를 지긴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요걸 못했는데, 요걸 하면은 어떻게 될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아두면 세금 내니까 요걸 어떻게든지 회계상으로 이걸 딴 쪽으로 넘기든지 할 거잖아. 그럼 딴 쪽으로 올리든지 하면은 자본잉여금이나 이런 식으로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잉여금 항목 내에서 다른 데로 옮기면은 또 그거는 회사 내에서 그 항목은 여기 뭐 A 군데밖에 못 쓰든지 B 군데밖에 못 쓰든지 그렇게 못 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옮기면은 좋을 건데, 요거 어떤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쌓아둔 회사도 있다. 왜 쌓아두나 안 쌓아두나, 뭐 주주 입장에서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식가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지는 팔게 안 끼네 상관없잖아, 맞지? 그런 생각을 가진 회사들도 많다. 배당금, 요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을 81억 지급했다.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에서 준다. 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보면은 미주 시장이 117억 전분기에 발생되는데 이번에는 197억 증가, 유럽 시장이 89억인데 105억 증가, 아시아 시장이 320억에서 327억 조금 증가, 국내 시장은 60억에서 53억, 국내는 감소, 미주, 유럽, 아시아 시장은 증가. 국내는 하기사 얘들 국내 매출은 10%도 안 됐잖아. 8%밖에 안 됐잖아, 맞지? 전체 매출에서. 자, 그렇게 미주 시장 증가, 유럽 시장 증가, 아시아 시장 증가. 그러니까 얘들의 반도체가 미주 시장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러고 있네. 자, 판관비를 하려고 하면 또 이제 또 앞에 또 봐야 되니까. 자, 판관비는 요거 이제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 손해와 이익의 계산서. 식당 가면은 밥 뭐 먹었는지 테이블마다 계산서, 그 계산서. 자, 매출액 총 팔았는 거에서 원가 띄고, 매출 총이익, 매출액에서 원가를 띄면 그걸 매출 총이익이라 그러지. 그게 퍼센테이지가 매출 총이익이 원가가 한 36% 들어가고, 원가가 36% 들어갔다는 거는 매출 683억에서 원가 248억이 백분율을 따지면 36%인 거야. 원가 36%면 얼마 전에 공부했던 그 뭐고, 피부 검사 장비,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제너레이가 아니고 그런 것들, 그런 회사들이 원가가 거의 왜 자기만의 독특한 기술로서 만들어낸 원가가 굉장히 그러고 뭐 셀트리온 이런 것도 원가 적게 들어. 왜? 물에다 태워가 만드니까. 물에 태워 먹는 건강보조식품들 원가 겁나 적게 들어가고, 원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원유, 석유 이런 걸로 만드는 거는 석유값이 딱 한정적이기 때문에 원가가 뭐 한 95%, 막 97% 이래 되거든. 왜? 석유값에 따라 반동되니까. 근데 얘들은 원가가 거의 안 들어가는 거는, 원가가 적다라는 거는 자기만의 기술력으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만들든지. 그래서 원가가 적게 들었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63% 나오는데 판관비가 30%. 그래서 빼니까 연구비, 판관비 30%에 얘들은 판관비에 연구비도 포함 안 시켰네. 보통 판매비, 관리비, 연구비를 포함시키는데 얘들은 연구비를 판관비에 포함 안 시켜서 연구비가 전체 매출의 16%, 16.8% 영업이익이, 그래서 총 매출에서 원가 띄고 판매비, 관리비 띄고 연구비 띄고 딱 하니까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115억. 115억은 계산하니까 16.8%. 원가도 적게 들어 판관비, 연구비까지 합쳐서 영업이익이 115억, 16.8%. 거기서 금융수익 플러스시키고, 금융비용, 이자 같은 거 마이너스시키고, 그리고 기타 영업외 수익,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인 수익 플러스시키고, 이게 뭐겠노? 보통 이것들은 환차익이겠지. 얘들을 달러가 올라가든지 외환이 올라가면
그거 얘들이 그거 뭐고 외환 차익이 아까 전에 왔을 때 120, 안전자리에서 120억씩 벌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크지 않겠나 보고 비용은 환차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법인세 36억 내고 딱 하니까 뭐가 나온다?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금융수익, 금융원가, 그리고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빼고 세금 딱 빼면 뭐가 나온다? 순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은 뭐다? 원가에서 판관비 띄고 연구비 띄면 영업이익이다. 돈을 버는 행위로서 발생되는 거. 그럼 거기서 순마진은 뭐다? 세금도 떼야 돼. 이자도 줘야 돼. 그러고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인 거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 해야 돼.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이 108억, 당기순이익도 10.9% 정도 나온다. 그래서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뭐가 나온다?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 거지. EPS가 161원. 요게 반년치니까 곱하기 2를 하면 1년치 예상 곱하기 4를 했네. 요거 1분기 거네. 1분기 거니까 곱하기 4를 하면은 1년치 예상 644원. 지금 주가가 14,700원이니까 14,700원 나누기 EPS를 하면 뭐가 나온다? PER이 나오는 거지. PER 22.8배. 높다잉. 멀티플. 근데 얘들이 3개로 팔아먹고 있고 시장 점유율 50% 이상, 30% 이상을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대 팔면 5대 이상이 자기들 거니까. 아니다. 10대 중에 5대 이상은 자기들 거니까 거의 뭐 독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 정도 멀티플은 충분히 그러고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맞지? 4년 평균 EPS를 구하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 평균을 구하니까 446원이 나오네. 지금 644원 대비 446억은 44% 상승했다. 그러면 PEG, 그루스 레이쇼를 계산하는 법은 퍼가 나오면, PR이 나오면 상승률 나누기 PR. 22% 나누기 44를 하면은 0.5가 나온다. 퍼 나누기 상승률 하면은 0.5가 나온다. 피터 린치가 말하는 요게 기본이 1인데 1이 그냥 정상적으로 그거 또이 성장한다고 하면 1보다 낮으면은 그 PER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수치거든. 그러니까 0.5라는 건 엄청나게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가파르게 성장. 4년 평균. 근데 4년 평균 하지 않고 1년 평균. 1년 644 나누기 577은 11% 성장이잖아. 그러면 22 나누기 11은 22 나누기 11은 2가 나오는 거지. 1년 성장 PEG를 계산하면 2가 나오는데 4년 평균을 했기 때문에 0.5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1년 하면은 2년 평균 하면은 2가 나와. 2년 평균 대비에는 그렇게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는다. 1년 평균 성장은 그렇고 PSR은 시총 나누기 매출을 했을 때 PSR 3.69 정도 나오네. 시총 나누기 시총이 1조잖아. 매출 얘들 매출이 683억이니까 곱하기 4를 하면은 64, 24, 68, 42 계산하고 나누기 하면은 PSR은 3.69. 중소기업은 3, 대기업은 2, 바이오는 8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중소기업이지만 공장도 필요하지만 원가가 굉장히 낮은 거고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PSR 뭐 이 정도도 봐도 되겠지, 맞지? GPA는 매출 총 이익에서 총 자산을 나누는 값인데 이게 그 원가 매출에서 총 자산을 나누는 값이 숫자가 높을수록 좋거든. 45%나 된다는 거는 굉장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자 그러면 다시 요거 원가 판관비 들어가면은 어딨노? 한번 보자. 원가 판관비 여기 있지. 자 원가 판매비 관리비를 보니까 급여가 52억 나가는 게 64억. 급여가 상승했다는 건 사람 더 썼겠지. 복리후생비도 11억에서 13억 2억이나 올라갔고, 유형자산 상각비 올라갔고, 운반비 5억에서 8억 6천으로 올라갔고, 광고 2억치 하던 게 10억으로 5배나 광고가 올라갔고, 판매 수수료도 6억치 팔리던 게 19억치 수수료가 나왔다는 거는 이만큼 팔았다는 소리잖아, 맞지? 자, 그리고 주식 보상 비용 2억 7천치 나가던 게 6억 9천. 주식 보상 비용, 뭐 스톡옵션이나 이런 것들 이것도 나가고. 그래서 165억 정도 판관비가 나가던 게 204억으로 증가했다. 자, 금융 수익, 기타 수익에서 외화 환산 이익 요게 20억, 10억씩 요거 나왔던 거. 현금 흐름표는 다시 이제 앞으로 들어가가. 자, 요거 손익계산서 했었고, 자본 변동표는 이제 자본이 어떤 식으로 변동되고 있느냐.
자본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기타 불입 자본은 액면가를 뺀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나머지 금액 곱하기 주식수, 이익잉여금은 요것과는 상관없이 이익이 난 거를 쌓아두는 것. 기타 자본 구성 요소는 이건 뭐더라? 기타 자본 해외 사업에서 들어오는 돈, 그러고 또 뭐 이런 것들이 기타 자본이 다시 쌓이는 거. 이익잉여금으로 해외 사업에서 넣을 수 있는데 이걸 따로 이제 항목을 뽑은 거겠지. 자, 그래서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최종 뭐 이런 것들 합인데, 자, 그러면 배당금 어디서 나간다? 이익잉여금에서 나간다.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에 쌓이고 쭉 쌓이고 나가고 쌓이고 나가고, 그럼 자기 주식의 취득, 자사주를 취득하는 거 어디서 나간다? 자본잉여금, 기타 불입 자본 항목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신탁 계약 체결할 때 요 돈을 쓴단 말이에요. 기타 자본 불입 자본금.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배당을 줄 수 있나 없나? 없다. 이익잉여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못 준다. 배당은 남는 돈으로 배당을 준다. 자, 이익잉여금이 있는데도 배당을 안 주는 거는 나쁜 놈.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보면 이제 현금이 흘러가는 표, 기준은 영업, 돈을 버는 행위로 현금이 흘러가는 표,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서 현금이 흘러가는 표, 재무 활동으로 현금이 흘러가는 표. 영업 활동은 돈을 버는 행위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뭐 매출 채권, 외상가, 뭐 감가상각비 이런 거 다 포함되는데, 회사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회사에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35억이네. 요거를 한번 이제 보러 가면, 자, 플러스 35억 현금 흐름표. 법인세 비용 36억. 법인세는 줄 거잖아. 안 줬잖아. 36 플러스 외화 환산 이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지. 23억. 외화 환산했기 때문에 외화 환산 이익과 외화 한 개 뭐지? 외화 환산 이익. 잠깐만. 차익, 회환 차익. 환산 이익. 환산 이익은 어제 산 달러가 오늘 환산했더니 올랐네. 팔진 않았지만 그게 발생되는 게 환산 이익이고, 차익은 팔았을 때 어제 샀던 달러가 오늘 팔았더니만 환차손이 발생됐다. 그거라고 한다라. 야, 이익은 환산해 보니까 이익이 됐네. 안 들어온 돈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회사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그 다 되어 보니까 이건 65 플러스네. 자,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운전 자본, 요거를 이제 회사 돈을 굴렸을 때 매출 채권, 재고, 외상가, 뭐 퇴직금 이런 것들 다 굴렸을 때 매출 채권으로서는 돈이 98억이 안 들어왔다. 뭐다? 매출 채권이 상승했다는 소리지. 98을 못 받았으니까. 재고 자산이 마이너스 32억이라는 거는 불어나서 돈을 못 받았던 소리. 매입 채무가 47억이라는 거는 외상값이 늘어났던 소리. 왜 돈을 안 줬단 소리야? 47억. 퇴직금 지급 돈을 썼다는 소리지. 그래서 총 더하니까 84억. 요거 84억 더하고 빼고 65억 더하고, 그리고 어딨노 한번 보자. 자, 여기 순이익 더하고 65억 더하고 84억 빼고 이자 들어온 거 1억 더하고 이자 지급한 거 1억 8천 빼고 법인세 53억 빼고 하니까 총 35억이 플러스네. 돈이 35억은 그래도 굴러가고 있네. 마이너스는 아니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쓰는 모든 것들, 단기금융상품 처분 팔았다는 거지. 49억치. 단기금융 1년 안에 돈을 굴리는 거 49억 팔았다. 자, 단기금융상품 취득 120억이네. 49억치 팔았는데 120억치 샀어.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상품을 49억치 팔았고, 요번에 좀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 요번에 샀다. 자, 비품의 취득 1억 9천치, 시설장치 취득 3억 7천치 샀고, 건설 중인 유형자산에 11억치 샀고, 개발비 5억치, 무형자산 5억치, 건설 중인 무형자산 3억치, 요렇게 해서 다 더하고 빼고 하니까 투자활동이 99억이 발생됐다. 근데 이거 뭐 금융상품 요것만 빼더라도 얘들은 마이너스 안 되겠네. 플러스 되겠다. 맞지? 금융상품 요것만 빼더라. 금융상품 하더라도 마이너스 되겠네. 재무활동은 자본금이 변하든지 혹은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 내면서 빌리는, 이자 주면서 빌리는 것이 발생하든지,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갚으면 마이너스라는 소리지. 리스 부채의 상환 13억치 상환 갚았다. 자기 주식의 취득 49억치 샀다. 내가 아까 자본금 항목에서 49억 샀잖아. 이거 자본금 항목에서 49억 요거 샀다. 그래서 요거가 마이너스. 그래서 재무활동 마이너스. 그래서 얘들은 투자활동, 영업활동 마이너스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인 상태. 자, 시작할 때 674억의 현금성 자산이 549억 됐네. 전분기에는 410억인데 요번에 549억이 됐네. 현금성 자산이 125억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고 다시 자, 요 끝났고 매출 채권 끝났고 자, 지역별 정보 아까 전에 했던 것들 넘어가고 기타 불입자금 필요 없고 요거 스톡 그란트의 부여 요거는 주식 결제형 종업원 급여 적립금의 변 스톡 그란트가 스톡 옵션은 많이 들어봤잖아. 스톡 옵션. 스톡 옵션은 옵션이라는 거는 어떤 가격을 매겨서 그 주주들한테 혹은 직원들한테 주식을 파는 거고 스톡 그란트는 파는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지. 스톡 그란트는 69만 주를 스톡 그란트를 1,000원이네. 6억 9천치 그 발행하고 회사에서 돈을 그냥 주는 거지. 공짜로 주는 거. 공짜로. 비용을 안 받고. 스톡 옵션을 비용을 받고 줘. 한 30% DC 된 거, 40% DC 된 거. 그 대신 스톡 그란트도 뭐 자격이 돼야지. 뭐 몇 년 근무한 사람 아니면 회사에 기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이런 것들은 남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톡 그란트를 남발하는 회사는 남발할 수도 있지만 남발하는 회사는 그거 주의 깊게 봐야 되겠지. 왜? 뭔데 지가 그렇게 주식을 남발해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주나 맞지? 이런 것들은 자격에 맞게끔 해가서 주고 말고 해야 된다. 배당금 산정 내역은 6,800만 주에 배당 주식수 6,700만 주, 배당금은 120원, 배당금 합계 81억이 된다. 와, 100원씩 줘도 6,700만 주가 되니까 81억이 배당금을 준다. 자, 요 유통 주식수, 보통 주식수, 스톡 그란트 아까 6억 얼마가 16만 주가 된다. 스톡 그란트와 스톡 옵션은 돈 싼 값에 사는 거고 스톡 그란트는 그냥 주는 거. 돈 안 받고 주는 거. 이거 봐봐. 요 스톡 그란트를 주려고 그러면 1년에서 3년 지급일 3년 권리 부여 주식수 27만 주인데 요거 부여일부터 지급일까지 연속하게 재직해야 된다. 21년도에서 24년 최소 3년은 재직해야 되고 기타 조건 지급일 전에 주식이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지급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거 받을 거 있지만 요거를 3자한테 양도할 수 없다. 요렇게. 그러니까 꿋꿋하게 들어봐도 일해라. 이런 소리지. 자,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보면 아메리카에 131억 매출, 유럽에 59억 매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판매 수수료도 아메리카에서 23억, 63억 총 받아들였다. 이런 걸 해석할 수 있고 이건 뭐야? 채무자네 매출 채권 아메리카에 462억 받을 거 있고 163억 받을 거 있고 보증금 고용홀딩스에 37억 있고 뭐 이런 것들이네. 미지급금, 미수금 아직 못 준 거 이런 거 있고 의미 없지. 배당 지표를 보면은 배당 성향이 얘들 20% 이상씩 꼭 배당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 어딨노? 최근 5년간 배당이 0.6% 0.6%라고 해도 얘들의 배당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은 주식의 0.6% 한 주당 0.6% 배당 성향은 순이익의 80% 순이익의 20%를 주식 수만큼 나눴더니만 0.5%가 되네. 그게 120원이네. 요런 소리야. 현금 배당 성향은 순이익의 80% 순이익 20% 얘들은 한 20% 이상을 꼭 배당으로 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 자, 5년 평균 배당은 0.6%야. 자, 요번에 보면은 14년 주식 매수 선택 스톡 옵션이지. 스톡 옵션. 다 스톡 옵션 그리고 주식 분할. 유상증자, CB, 전환사채 이런 거 없잖아. 맞지? 14년에 무상증자 440만 주를 1대 0.5 비율. 0.5는 뭐다? 두 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주는 무상증자지. 액면가 주당 발행 감소 가액은 액면가 500원.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 있고 자본금 있었잖아. 자본 잉여금에 액면가 500원을 몇 주야? 440만 주만큼 사서 일로 주는 거지. 자본금 항목으로. 그래서 무상증자 발행하는 거 있었고 스톡옵션 발행한 거 있었고 자 그리고 주식 액면 분할 요거는 그냥 1대5니까 5주 가지고 있었으면 한 주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5주로 그냥 분할 쪼개주는 거야. 액면가 100원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주식수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거 기타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대신 손해 나는 거를 충당하는 금액 회식 가면은 막 사람 40명 30명 뭐 50명 정도 되면은 한 사람이 총무가 관리하려 그러면 인당 뭐 막 딱 떨어져가 요즘은 카페이 해가지고
됐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고 그거 인당 n분의 1하고 누군 술 먹었네 누군 술 안 먹었네 난 돈 줬네 난 돈 안 줬네 나는 현금으로 줬네 안 줬네 아까 전에 줬잖아 아까 전에 네 3,000원 빼고 줬다 머리 아프단 말이야. 그런 거가 설정이라고 하는 거지. 대손 빵꾸 날 거를 대비해서 설정하는 게 대손 충당금 그걸 설정 퍼센티지를 하니까 매출채권 돈 받을 거에 대한 설정률이 4.8% 작년에는 5.3% 저작년에는 6.7% 그러니까 100개 팔면 한 4, 5개는 못 받는다. 100개 팔면 4, 5개, 100개 팔면은 한 6, 7개는 돈 못 받을 각오를 한다. 이게 어찌 보면 높지만 어떤 데는 뭐 20%, 30%, 적은 데는 0. 몇 %. 얼마 전에 했던 0%대 있었잖아. 0%대가 어디지? ECS. ECS는 대손 충당금이 0%. 못 받을 리가 없는 거지. ECS 같은 경우는 그 왜 기관하고 거의 대기업들하고 하니까 거의 띵가몰 리가 없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못 받을 확률이 있다라고 해서 설정을 한다. 그리고 6개월 이하에 받는 게 88%나 된다. 재고 자산은 요번에 463억인데 그게 12%다. 전체 자산에. 근데 회전 횟수가 2.24라는 건 365일 나누기 2.2 요게 숫자가 높을수록 재고가 빨리 소진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기계가 뭐 1년 지난다고 썩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빨리 유통되면 좋지만 그렇다고 재고가 10% 선이면은 재고 뭐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 맞지? 전체 자산의 12%돼 있다. 보면 원재료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149억인데 원재료가 192억. 원재료가 올랐고 저장되어 있는 거 제품 만들고 있는 거는 감소됐다. 원재료 재고가 올랐다. 원재료가 좀 올라서 그런가 보다 맞지? 자, 주주 고용홀딩스 고강일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20%.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고용홀딩스 고강일 대표가 93% 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인 거지. 자, 17년에 고강일에서 고용홀딩스로 최대주주 변경 이게 경영권이 변동은 없다. 똑같은 거니까 최대주주만 변경되었다. 요렇게 알리안츠 퍼스트 센티럴 뭐 벨리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자본이 7%, 6%씩 5% 이상 주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미들은 33% 2,200만 주가 유통될 수 있다. 이런 거 있고 최고가는 21년 12월에 24,150원 갈 때가 있었고 최저가는 22년 3월에 17,250원. 지금 얼마지? 14,000 얼마가 떨어졌지 맞지? 지금 14,000 얼마가? 얘들 얼마지? 지금 14,700원이네. 아이고 안타깝다 맞지? 자 그래서 임원들을 보면은 고강일 대표 57년생 2002년부터 지금까지 피츠버그 대학교의 로보틱스 박사 출신이 맞지? 황인준 65년생 재경본부장 22년부터 지금까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황인준 65년생 사내이사 영업 재경본부장 신재덕 77년생 영업본부장 자 2005년부터 이무영 71년생 연구개발 그리고 22년 최근에 영입한 로봇 벤처 대표이사 서울대 전기공학 50년생 김종호 사회이사 22년도 그러니까 원래 영업한 이사란 말이지. 카이스트 전기공학부 연구교수 정밀공학 박사 고경철 고씨 59년생 57년생 고씨 제주고씨 고씨 많지 않은데 맞지? 같은 그건가? 지분도 많고 이승준 2002년생 연구개발 한양대 기술경영학 박사 71년생 뭐 이렇게 박남규 71년생 2002년부터 당사 연구개발 자 이런 게 있다. 평균 직원들 468명이고 여기서 R&D가 40%라면 446 64 24 한 180명 정도가 R&D 직원으로 있다라는 거지 맞지? 평균 건설연수가 5.49년이고 급여가 곱하기 4를 해야 되니까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봉이 평균 연봉이 자 등기 이사를 보니까 등기사 5명이고 48에 32 3억 2천 정도 연봉을 받고 있고 사회이사 같은 경우는 8,400만 원 정도 감사 한 명은 바로 45 20 2억 58에 40 48에 36 2억 3천 정도 받고 있네 감사 요렇게 돼 있고 출자금은 31억 정도 탑업인에 출자하고 있다. 이렇게 종속회사 재팬, 유럽, 아메리카, 뭐 아시아 뭐 이런 거. 자, 탑업인 출자에 보면은 뭐 재팬 이렇게 있는데 순이익이 재팬 일본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다 흑자인 상태.
지분은 다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짚으면은 이제 내수가 9%, 수출이 90% 있는 회사, 연구비는 20%를 쏟아붓는 회사,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4.8% 정도, 재고 자산은 한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평균 연봉은 8,400만 정도 되고, 평균 근속은 한 5.5개월, 5년에서 한 6년 정도, 출자금은 한 33억 돼 있고, 부채는 26%, 유보율은 3,900%인 회사. 자, 원가는 한 36% 들어가는 회사고, 판관비는 29%, 연구비는 16%, 영업이익이 16% 나오는 회사. 자, 단기 순이익도 10% 나오고, EPS 퍼가 22배, PEG 4년 평균 했을 때 0.5가 나온 거고, 1년 평균 하면 2가 나오는, PSR은 한 3.6이 나오고, GPA는 45%, 5년 평균 배당 0.6%인 회사. 이렇게. 자, 고용에 대해 어렵고, 네이버금융 전자공시는 네이버금융 마무리는 마무리로